전기기능사의 모든 것 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지금부터 전기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수험생 여러분,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여러분께서 강의를 들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수험생 여러분, 지금부터 기출문제 깔끔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슨 색깔 보이세요? 노란색 보이시죠? 여러분, 노란색은 여러분께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풀기 전에 제가 간단한 내용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능사에서 열과 전기가 관련된 시험 문제가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줄 효과 또는 줄의 법칙. 두 번째, 재백 효과. 세 번째, 펠티의 효과. 이게 여러분 전기기능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효과 3인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열과 전기의 이 관계를 나타내는 효과인데 지금 우리 문제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자고요. 두 개의 금속이 있어요. 자, 근데 그 금속이 서로 같아 달라 다르다라는 거지. 하나가 철이면 하나는 구리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했냐? 온도차를 주면 이 말은 열을 가했다라는 거예요. 열을 가했더니 뭐가 발생했다? 열 기전력이 생겼다라는 거죠. 열 기전력, 말이 좀 어렵죠? 이걸 쉽게 바꾸면 여러분 전기 에너지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와, 열을 가해서 전기를 얻어내는 이러한 효과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재백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세 가지 3인방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펠티 효과가 있다고 그랬었죠. 펠티 효과는 얘가요, 순서가 까꾸로야. 전기를 공급해서 열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하고 줄 효과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죠? 방향성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 기능사 뽀개기 본문 수업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간단하게 이 재백 효과의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냥 한번 편하게 들어보세요. 지금 도체가 A 도체, B 도체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A 도체에다가 요 A 금속에다가 열을 가하는 거지. 그럼 쉽게 말하면 뜨겁게 한번 데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이터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뜨겁게 데피는 거야. 오, 뜨거워. 그러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자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유전자가 어떨 것 같아요? 뜨거우니까 뜨거워 하면서 막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시원한 데로 가야지 하고 이 금속 막대기 끄트머리에 이렇게 옹기종기 전자들이 많이 모여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B라는 도체는 제가 열을 가하지 않았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기하고 여기에 온도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당연히 있죠. 자, 그럼 여기는 시원해. 시원하니까 자유전자가 이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는 자유전자가 한 개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하고 여러분 이렇게 접속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는 자유전자가 4개가 있고 여기는 전자가 몇 개 있어? 1개가 있죠. 즉 이걸 쉽게 변환하면 바로 전기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거지. 전이차가 발생한 거야. 전압이 발생했다. 그러니 전류가 흐르죠. 이런 걸 우리가 열을 가해서 전기 에너지를 뽑아낸 거, 이걸 열 기전력 재백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보너스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너스 문제예요. 다음 중 자석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석의 성질 또는 자기력선의 성질을 생각하면 문제 풀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N극과 S극 자석이 있죠? 즉 자석은 무조건 극성을 2개 가지고 있어요. N극과 S극 절대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라도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었던 거. 그러니 여러분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N극과 S극인데 이러한 선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었죠? 맞아요. 자기력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기출문제 복습해 볼게요. 자기력선 방향을 우리가 약속을 했었어요. 어떻게 약속을 했었냐? N극에서 어디로 간다? S극으로 향한다. 또는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끝난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표현. 그림 보시면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자석 양쪽 끝에를 좀 봐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러한 자기력선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느낌 오시죠? 여기는 6가닥이 있어요. 여기도 몇 가닥? 6가닥. 그러니 면적에 비해서 자기력선이 상당히 많은 거죠. 여러분, 자기력선을 줄여서 자력선이라고도 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자력선. 그래서 양쪽 끄트머리에 자력선, 자기력선이 많기 때문에 자석은 양쪽 끝이 가장 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능사 뽀개기 교재에서 우리 설명할 때도 뭐라고 했었죠? 철가루를 뿌리면 양쪽 끝에 철가루가 많이 붙는 이유가 양쪽 끝에 자기력선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자, 이렇게 배웠었고,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좀 복습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자기력선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퉁쳐서 이걸 하나로 묶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속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1번, N극과 S극이 있다. 예,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력선은, 자기력선은 같은 말이에요.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향한다. 예,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자력이 강할수록 자기력선의 수가 많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정답은 4번인데요. 자석은 고온이 되면 자력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틀렸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소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 얘가 왜 보너스야? 이게 보너스 문제가 되려면 4번을 이해를 해야 돼. 4번이 이해가 안 가면 죽었다 깨나 이거 보너스 문제 안 됩니다. 물론 답을 딸딸딸딸 외워서 시험장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왜 자석에 열을 가하게 되면 자석의 성질을 잃는지 그걸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어요. 지금 얘가 뭐예요? 자석이에요. 자석인데 우리가 보통 자석이 있으면 여기 N극과 S극 이렇게 여러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안에는 우리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었죠? 작은 이러한 자석 덩어리들이 다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이 자석의 성질상 여기 NS, NS, NS는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중화가 돼. 여기도 중화가 되죠. 그렇게 되면 요 가운데는 텅 하고 비어 있는 느낌이 들으셔야 돼. 그럼 남는 건 뭐야? 여기 N극, 여기 S극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석이 양쪽 끝이 가장 셌던 거야. 그쵸? 이런 걸 무식하게 말하면 이제 하나하나를 우리가 자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자구들이 자석은요, 매우 규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다가 뭐를 가할 때, 열을 가할 때 고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불을 튕기는 거야. 그럼 자석이 이 안에가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뜨겁겠죠. 아 뜨거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규칙적인 거예요? 불규칙적인 거야? 불규칙인 거야. 자석이 세려면 이렇게 규칙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열을 가했더니 뜨거우니까 막 돌아다니겠죠. 그러면서 성질을 점점점 잃게 된다. 즉 자력이 약해진다라는 거 이해되셨나요? 자, 수험생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간단한 컨셉 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우리 전기 기능사 시험에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설비 친구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축전지. 우리가 배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코일. 자, 세 번째, 콘덴서. 이 친구들이 여러분 전기기능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설비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께서 개념을 잡으셔야 돼. 자, 그러면은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축전지에서 얼마만큼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죠? 이거 구할 때 전류 I 곱하기 시간 T다라는 거죠. 여기서 조심하실 거. 요 T만 조심하시면 돼. 시간 T인데 기본 단위가 아워다라는 거. 요것만 좀 잊지 말아 주시고. 자, 그다음에 코일.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의 L, I의 제곱이다. 여기서 L은 뭐다? 인덕턴스, I는 당연히 전류겠죠. 자, 그다음에 콘덴서 W는 공식이 2개였죠. 2분의 1 QV였어. 여기서 Q가 뭐냐? 전기량이거든요. 여러분 전기량 공식 Q는 뭐였어? CV. 그래서 좀 여러분 이거 욕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Q 자리에 CV를 넣어봐요. 그러면은 이 식은 2분의 1 CV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한다라고 했을 때
축전지인지 코일인지 콘덴서인지 먼저 구분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공식만 사용하시면 깔끔하게 문제가 풀리는 거죠. 여러분 교재에다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교재는 구매하세요. 자, 문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인덕턴스가 얼마 줬어요? 2. 그럼 L은 얼마 줬어? 2를 줬다라는 거죠. 오, 그리고 나서 코일에 25줄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대요. 저장된 에너지 W 값이 주어졌죠? 얼마? 25줄이래. W를 구하는 게 아니네. 그럼 도대체 뭘 구하라는 거야? 코일에 흐르는 뭐다? 전류를 구하는 거.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오히려 주고 전류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자, 몇 번이에요? 그쵸? 2번을 이용해야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식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예요? 전류 I죠. 그럼 전류 I만 남겨놓고 싹 다 이항을 시켜야겠죠. 우리 한번 오랜만에 한번 이항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W는 2분의 1의 Li의 제곱이었죠. 자, 먼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류 I 값이야. 근데 I 옆에 막 뭐가 붙어 있잖아. 이 친구들 좀 없애주자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2분의 1을 없애고 싶어. 그럼 양변에다가 얼마를? 2를 곱하시면 되죠. 선생님, 저 이렇게 약분하는 거, 통분하는 거 분수 좀 약해요. 그럼 전기수학 여러분 영상 보시면 충분히 커버가 되십니다. 자, 그러면 A하고 이렇게 약분되면서 우변에 뭐 남아? L, I 제곱이 남죠. 좌변에는 2W가 남죠. 자, 그 다음에 나는 I를 구하고 싶은데 옆에 뭐가 붙어 있어? L이 붙어 있는 거야. 이 L이 참 눈에 거슬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양변에다가 L분의 1을 똑같이 곱해줘요. 자, 그러면은 A하고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변에 남는 거 뭐만 남아? I의 제곱만 남죠. 그러면 여기는 L분의 1 곱하기 2W니까 L분의 2W가 되는 거죠. 자, 거의 끝났어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내가 I를 구해야 돼? I 제곱을 구해야 돼? I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 붙어 있어? 제곱 붙어 있잖아요. 이 제곱 없애는 방법 어떻게 설명드렸죠? 양변에다가 루트를 씌워주세요.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어떻게 된다?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서로 소거가 되는 거지. 없어지는 거야. 그럼 뭐만 남아? 전류 I만 남는다. 끝났네. L은 문제에서 얼마 줬어? 2 줬어. 그럼 2분의 2는 약분되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럼 W 얼마 줬어? 25. 그러면 전류 I 값은 루트 25고 요거 계산기 팍팍 두드려 보세요. 그럼 얼마 나와요? 예쁘게 딱 5 떨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이제 전압을 인가를 하면 전류가 흐르겠죠. 어찌됐든 간에 자, 요 정도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가운데에 있는 건 여러분 요거는 절한 스위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위로 붙을 수도 있고 왔다리 갔다리.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볼게요. 이 오른쪽이 뭐냐면 여러분 이 보라색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보라색 동그라미. 이 보라색 동그라미가 뭐냐면요. 철심이에요. 자, 뭐라고요? 철심. 철심에다가 제가 지금 어떻게 그려놓은 거냐면 이렇게 코일을 감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상 코일인데 코일을 어디에다 감았다? 철심에다 감았다. 그럼 여기 철심은 여러분 뭐예요? 바로 자속이 흘러가는 길이죠. 그래서 철심을 자로라고 하고 나중에 이 자로의 길이를 스몰 l로 나타낼 겁니다. 요거는 본문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한번 지금 철심이 있고 철심에다가 뭐를 감았어요? 코일을 감았다. 그러면 여기에 에너지가 저장이 되냐? 한번 지금부터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밑으로 내릴게요. 이렇게 밑으로. 그러면은 얘가 요렇게 붙겠죠. 이렇게 붙으면 어떤 회로가 만들어지나 보세요. 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인데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흘러가요.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요. 지금 길이 끊겼죠. 위로는 오픈 회로예요. 그래서 회로가 구성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요. 코일 쪽으로 전류가 흐르겠네요. 그렇죠? 막 전류가 흘러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오겠죠. 그럼 회로가 구성된다는 거 보이십니까? 자, 다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코일을 따라 전류가 흘러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오케이. 요거 이제 1번 회로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가능한 빨리 어떻게 해요? 가능한 빨리 스위치를요. 이번에는 탁 하고 위로 올릴 거예요. 자, 잠깐. 지금 일단 1번 회로요. 가정을 해보자고요. 1번 회로는 지금 코일에 전류가 흐른 거죠. 그러면은 코일에 뭐가 흘렀다?
전류가 흘렀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저장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지금부터 에너지가 저장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끊어. 얘를 끊고 다시 이번에는 여러분 얘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붙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요렇게 따라갑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회로 만들어지죠. 자, 여러분들 얘를 탁 하고 위로 올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제가 여기다가 뭐를 갖다 놨어요? 전류계를 갖다 놨어요. 그럼 이때 여러분 전류계 바늘이 탁탁 하고 움직입니다. 와우! 그럼 전류계 바늘이 움직였다는 것은 코일이 전류를 공급한 거죠. 그럼 코일에 에너지가 저장됐기 때문에 전류계가 움직인 거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더라.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여기 지금 무슨 색깔이야? 그치, 빨강색이지. 틀려도 돼요. 자, 근데 일단 여러분 자신감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찍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가장 긴 게 정답이야. 몇 번이야? 4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 4번 체크하고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리스닝, 그냥 한번 들어만 보세요. 들어만 보셔도 나중에 충분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냥 패스는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비정연파의 시료값이래. 뭐 실효나 실효시나 이런 거 무시하세요. 자, 시료값인데 지금 무슨 파야? 사인파예요? 비사인파야? 그쵸? 지금 비사인파, 비정연파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시료값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지. 지금 요게 예쁘장한 뭐예요? 사인파, 정연파야. 그럼 이 친구의 시료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죠? 최대값을 뭘로만 나눠주면 돼? 루트 2로만 나눠주면 끝난다라는 거.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이 식에서. 그럼 루트 2를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시료값 곱하기 얼마다? 루트 2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 해당 문제는 이거 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비정연파. 즉, 비사인파에 대한 시료값을 구하는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비정연파 또는 비사인파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미리 여러분 우리 기능사 뽀개기에서 정말 복습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상적인 기본파가 있다 이거지.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아주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인 게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하고 뭔가가 자꾸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노이즈가 자꾸 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노이즈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 조금 유식한 말로 고조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지. 자, 그 다음에 가끔은 무슨 성분도 있냐? 직류 성분도 조금씩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류 성분, 기본파, 고조파가 이러한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뭐가 되는 거다? 비정연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말로만 들으면 느낌이 좀 잘 안 와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정연파예요. 자, 정연파인데 이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본파라고 할게요. 그럼 이런 기본파가 있는데 플러스 뭔가가 들어오는 거야. 그 들어오는 걸 제가 고조파라고 할게요. 자, 뭐라고 한다고요? 고조파. 그러면은 고조파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지금 올라갔다 내려서 다시 원위치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한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같은 한 사이클에 자, 같은 시간에 몇 사이클 돌았나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즉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3고조파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주파수보다 3배 높은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친구. 이걸 우리가 3고조파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기본파에 얘가 들어온 거야. 그러면은 얘가 합쳐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파형이 이렇게 온전할까요? 아니면 찌그러지겠죠? 찌그러지겠죠. 당연히 찌그러집니다. 자, 어떻게 찌그러지나 한번 볼게요. 얘가 이리로 들어왔어.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야. 지금 찌그러진 게 뭐냐면 이 빨간색 그림. 얘가 이제 결과값이 된다라는 거죠. 얘가. 이해되시죠? 자, 노란색에 여러분 요 색깔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보라색이.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색깔에 여러분 비사인파, 비정연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지. 이거의 시료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구한다라는 거지. 자, 다시 한번 마무리. 이런 친구의 시료값을 구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했어. 최대값을 뭘로만 나눠주면 돼? 루트 2로만 나눠주면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요, 절대 그렇게 끝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3고조파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3고조파 플러스 몇 고조파도 들어갈 수 있어? 5고조파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기본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류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구해. 자, 이 친구의 시력값, 이 친구의 시력값, 이 친구의 시력값을 기준해서 자, 그냥 제곱해 주는 거야. 제곱. 그리고 루트를 씌워. 이게 끝나는 거야. 이게 공식이에요. 자, 보세요. 각 고조파 성분의 제곱을 한 다음에 더했죠? 그리고 루트를 씌웠어.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간다. 자, 버리지는 마시고 정답 찍으세요. 자, 어떻게 찍는다? 가장 긴 거. 이해되셨죠? 수험생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건전지 1.5V짜리 건전지를 제가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전지도 자기 자신의 저항값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우리가 내부 저항이다라고 했었죠. 사람도요, 저항값이 있습니다. 이처럼 건전지 또는 전지들도 내부 저항이 있다더라.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전력이 1.5V다라고 되어 있죠. 즉, 배터리 1.5V짜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저항이 얼마로 돼 있어요? 내부 저항이 0.25입니다. 근데 한 개가 아니야. 지금 몇 개라고 돼 있냐? 전지 5개. 그리고 연결하는 방식은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겠죠? 근데 지금 무슨 연결이래? 직렬로 접속을 했대요. 그러면은 여러분 일단 건전지가 지금 1.5V짜리가 몇 개? 5개가 직렬로 연결돼 있을 때는 곱하기 5를 하자라고 했었죠? 자, 병렬일 때는 전압이 일정하죠. 그냥 주장창 1.5V야. 근데 얘는 직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압이 뒤딱 커지는 거죠. 그럼 1.5 곱하기 5는 얼마? 7.5V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직렬 연결했기 때문에 내부 저항 역시 저항들 5개가 무슨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연결? 직렬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0.2ohm짜리가 직렬 연결 N개니까 N개 곱해주면 되죠. 그럼 몇 ohm이에요? 1ohm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거 마지막이에요. 단락시켰을 때의 전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했어요. 지금 일단 배터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몇 볼트? 7.5V. 그럼 여기가 이제 플러스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 않겠습니까? 전류가 흐르는데 지금 얘하고 단자가 오픈되어 있죠? 개방되어 있죠? 그럼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 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얘하고 붙여 전기적으로 연결한다. 어떻게?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 빨간색으로 연결해줬다. 이걸 우리가 뭐 시켜줬다? 단락을 시켜줬다라는 얘기죠. 단락이 돼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조건이 여기서는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 상황에서는 단락시키지 않고 여기다가 뭐를 연결해? 부하를 연결하는 거죠. 근데 지금 부하를 떼고 그냥 단락을 시켰나 봐요. 실험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저항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얘가 0.2ohm이라고 했으니까 5개니까 전체 여러분 다 더하면 몇 ohm? 1ohm이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뜨는 전압은 몇 볼트 뜬다고 그랬어? 7.5V 뜬다고 그랬었죠. 오케이. 그러면은 ohm의 법칙. 무슨 법칙? ohm의 법칙. 전류 I는 R분의 V다. 그러면 저항값이 얼마? 1ohm. 그 다음에 전압이 얼마? 7.5V였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7.5A가 정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단락이라는 용어 이해되셨죠? 여러분, 지금부터 딱 3분만 시청해 보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에듀클래스와 함께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분들에게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 팩트 있게 전달을 하니 약간 말이 거칠더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공부만 하면 급격히 피곤해진다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주셨냐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공부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거 재미도 없는 전기 공부를 하려고 하니 환장한다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팔딱 뛰겠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전기가 진짜 어렵긴 어렵죠. 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전기 안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조금 긴장하면서 읽게 됐어요. 이게 팩트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사기당한 것 같아서 공부할 맛이 안 난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진심 개빡침. 이런 말을 좀 쓰면 안 되지만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이제 수험생분들이 큰 맘 먹고 교재하고 온라인 강의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이제 신청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강사가 자기 혼자 떠든다든지 아니면은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수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책과 강의가 따로 노는 거죠. 책은 책대로, 강의는 강의대로. 보통 이제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있을 텐데 어떤 그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면 눈탱이 맞은 것 같다. 어후, 저도 두렵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감정이 들지 않게끔 공감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 그리고 교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사실 저희도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 세 번째 이유가 이렇게 크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줄 몰랐을 거예요. 저도 반성을 합니다. 뭐였냐면 되게 간단해요. 자격증 취득 후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자격증을 진짜 따야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가 공감이 되시나요? 만약에 단 한 개라도 공감이 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